안녕하십니까? 저는 펑션베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프로세스넷을 이용한 리커다인 가젯, 이제 리커다인 유틸리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젯은 아마 생소한 단어이실 텐데요. 번역을 하면 기계장치나 도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프로세스넷을 이용해서 개발된 리커다인에서 실행 가능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뜻하는 거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뒷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리커다인 프로세스넷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넷은 리커다인 커스터마이징 도구로서 C# 랭귀지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IDE와 API를 이용해서 리커다인 UI 제공하는 거의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코딩해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 개발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프로세스넷을 이용하면 사용자만의 리커다인 UI를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넷은 줄여서 p넷이라고 명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p넷은 리커다인 설치될 때 기본적으로 같이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넷 자체는 별도의 라이센스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리커다인의 사용자는 누구나 이 p넷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커다인을 이용하여 가젯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UI는 VSTA라고 하는데 일종의 비주얼 스튜디오의 배포판과 유사합니다. 리커다인에서 이 p넷은 언제든지 호출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넷을 이용해서 개발되는 별도의 이런 기능들을 저희는 가젯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젯은 펑션베이 기술지원팀 또는 각 대리점 또는 저희 지사에서 직접 개발하여 업무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각국 펑션베이 지사 또는 협력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여러 가지 가젯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아래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젯의 기능과 다운로드 방식을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용자 등록을 꼭 해야 되고요. 반면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가젯에 대한 공식적인 제공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완성도라든지 공개하기 충분히 하지 않은 그런 리스트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지금 이번 2020년 유저 컨퍼런스를 맞이해서 국내 사용자들에게 저희가 만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을 모아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펑션베이 기술지원팀에서 공개하는 가젯인 리커다인 유틸리티는 23개의 유용한 도구를 하나의 프로세스넷 프로젝트로 개발해서 제공합니다. 즉, 하나의 DLL을 등록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코드 자체를 공개할 예정이므로 사용자들께서 직접 함수를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도록 제공될 것입니다. 프로세스넷에서 이 RD 유틸리티를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커스터마이징 탭에서 프로세스넷에서 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UI가 뜨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일 또는 DLL 파일을 등록하고 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창에 이렇게 리커다인 유틸리티와 그 기능들이 리스트업 되고요. 각 메뉴를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한다든지 아니면 런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저희 리커다인 유틸리티에서 제공하는 함수의 이름과 기능에 대한 설명입니다. GUI 타입은 이제 대화창이 제공되는 그러한 도구며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거나 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실행이 되는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은 다음 페이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GUI를 사용하는 함수 13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함수들은 대화창을 가진 기능들입니다. 모두 13개의 기능들이 소개될 것이고요. 일부 기능들은 사용법 자체를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며 몇 가지는 설명을 통해 소개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능은 배치런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기능은 EXE 솔버를 사용해서 배치런을 통해 해석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해석을 수행할 때 다양한 파라미터에 대해서 여러 번 해석을 수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각 해석 케이스를
UI를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번거로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애드온 버튼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를 하면은 RMD와 RSS 파일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run.bat 파일에 EXEsolver를 수행시키는 스크립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 run.bat라는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은 모든 해석이 일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상세하게 사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모델은 로봇 매니플레이터고요. 그 배치런 UI를 실행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add on을 체크하시고 export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특정 폴더에 이렇게 RMD와 RSS 파일이 출력이 되고요. 제가 어떤 익스프레션에 있는 파라미터를 변경한 후에 케이스 네임을 바꾸고 다시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해당 명으로 RSS와 RMD 파일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파라미터를 또 수정한 상태에서 케이스 네임을 바꾸고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RMD와 RSS를 또 출력을 하고 run.bat 파일에 실행을 하는 스크립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유저는 execute 버튼을 누르든지 아니면은 아까 run.bat 파일을 실행을 함으로 통해서 해석을 일괄적으로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은 FEbeam Creator입니다. 차량의 프레임 또는 구조물에 지지대는 트러스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 트러스 구조를 빔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도구는 리코다인의 아웃라인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F플렉스 빔으로 구성된 구조물을 빠르고 간단하게 모델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FEbeam Creator는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는데요. 하나는 아웃라인 자체를 이용해서 빔을 생성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템플릿 파일을 이용해서 빔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용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모델은 포뮬라 SAE 프레임 모델이고요. 중공형 실린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미 제가 아웃라인을 좀 모델링 해 두었습니다. 그 와이어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모델을 더블 클릭하면 보이시는 이 모델은 그 horizontal 또는 vertical 아웃라인들로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기 위해서 PP를 이용했었습니다. 그리고 빔 크리에이터를 실행시키면 이 UI가 나타나고요. 이 바디 라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바디에 있는 모든 아웃라인들이 리스트업 됩니다. 그래서 horizontal이랑 vertical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그 빔 바디들의 노멀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좀 구분해서 생성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노멀 방향을 지정하고 아웃라인들을 설정한 다음에 섹션의 형태를 리커다인 디폴트 DB에 있는 여러 종류 중에 하나인 thin wall을 선택하고 생성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FEbeam, F플렉스 빔 바디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물이 나타나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버티컬로 되어 있는 아웃라인들만 선택을 할 거고요. 필요한 걸 놔두고 나머지 지울 겁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이제 섹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입력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역시 버티컬로 서 있는 FEbeam body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의 FE body가 나왔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합치기 위해서는 머지 기능을 이용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네, 두 개의 FE body를 선택하고 머지를 하겠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하나의 FE body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FEbeam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아까와 같이 빔 크리에이터를 여시고 일단 그 템플레이트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생성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horizontal과 vertical outline들을 이용해서 빔을 생성하는데요. 똑같은 설정을 한 이후에 이번에는 제너레이트를 하지 마시고 export template file 버튼을 누르시면은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horizontal과 vertical을 이렇게 두 번 생성하는데 이 두 번에 해당되는 내용을 append 체크가 된 상태에서 export를 하게 되면 같은 파일에 계속 내용을 add-on 하게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열어 보시면은 CSV 파일 형태로 이렇게 입력이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원하시면 이 내용을 직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Generate from Template 탭으로 간 다음에 아까 생성된 그 CSV 파일을 선택하고 임포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불러드렸던 내용이 리스트업 되겠고요. 머지 체크한 다음에 Generate API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입력된 모든 그 라인 인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이렇게 플렉시블 바디의 프레임 구조물을 생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바디 내비게이터입니다. 이 기능은 굉장히 간단한 기능이고요. 워킹 윈도우에 있는 여러 가지 바디들 중에 선택된 바디를 렌더링 형태를 쉐이드 위드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꾸고요. 나머지 바디를 와이어프레임으로 변경해서 내가 선택한 바디가 보다 선명하게 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바디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클릭을 해서 원하는 바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디 내비게이터가 작동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튼을 눌러 실행을 시키면 바디 내비게이터 UI가 나타나고요. 원하는 바디를 선택을 하시면은 이렇게 선택된 바디만 Shade with Wireframe 형태로 렌더링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클로즈 하게 되면 원래 형태로 다 지오메트리가 렌더링이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 기능은 컬러 카피 기능입니다. 리커다인에서 읽어드린 CAD 데이터에서 특정 컬러를 다른 지오메트리에 적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UI에서 픽 버튼을 누르고 워킹 윈도우에서 특정 지오메트리를 선택하면 그 컬러 코드가 읽혀지고요. 이후에 원하는 지오메트리를 선택하고 카피를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컬러가 원하는 지오메트리에 입혀지게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기능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커다인 유틸리티에서 컬러 카피어를 실행시키고요. 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원하는 컬러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UI에 컬러 코드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지오메트리를 픽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니시 하게 되면 선택된 지오메트리들이 이렇게 리스트업 되고요. 카피 버튼을 누르는 순간 원하는 색상으로 입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은 PP 값을 반올림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분들 중에 Parametric Point라는 요소를 사용해서 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별로 사용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PP의 사용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리커다인 모델링 중에 조인트 또는 포스 요소를 생성할 때 많은 좌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좌표 값을 보다 명료하게 정의하고 정확하게 포인팅을 하려면 이 PP가 좀 많이 유리합니다. 보통 PP의 좌표 값을 입력할 때 CAD 데이터에서 아크 센터 또는 엣지 포인트 등을 활용하는데요. 이렇게 선택된 포인트의 좌표의 수치가 소점 아래 n번째까지 주렁주렁 나열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급적이면은 이 소수점 아래 n번째까지 반올림해서 깔끔한 수치를 입력하는 것이 좀 좋은데요. 특히 좌우 대칭인 좌표의 경우 반올림한 수를 입력해서 정확히 대칭이 되는 값이 되도록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능의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하는 자리의 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Reload and Apply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테이블의 오른쪽에 반올림된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하는 수치까지 반올림을 했다고 판단될 때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PP 값이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가끔 파라메트릭 포인트의 좌표를 파라미터라이즈를 해서 수치가 아닌 PP나 또 다른 PV의 값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pp 값들은 자동으로 수정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기능은 사용자 설정을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리코다인에 있는 디폴트 세팅과 유사한 기능이고요. 거의 비슷한 기능이죠. 기능적으로 볼 때 리코다인의 디폴트 세팅보다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서 설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본인의 취향이나 또는 회사에서 사용 중인 특정한 좌표계 설정 등까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며 제가 이 기능을 여기에 소개하던 이유는 가급적 핀의 코드를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내가 원하는 상태를 여기에 직접 정의를 하시고 나중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넣었고요. 사용법에 있어서는 좀 간단하게 디폴트 설정 파일의 저장 경로에 있는 user setting.inf라는 파일에 설정 내용이 저장이 되고요. 거기에 있는 설정 내용을 내가 바꿔서 저장된 상태에서 이 user apply setting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시키면은 그리고 apply 버튼을 누르면은 모델의 세팅 상태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일곱 번째 기능은 오리엔테이션 익스트랙트라는 기능입니다. 바디의 오리엔테이션은 RPLT 데이터에 보시면 롤 피치요의 값으로 결과가 저장돼서 나타나는데요. 이 값을 그대로 스플라인 데이터로 만들어 다시 조인트의 모션 형태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석 결과대로 나온 그 자세를 다시 한번 모션 형태로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롤 피치오의 결과를 잘 보시면은 어떤 특정 어떤 값이든 마이너스 180에서 플러스 180도의 값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리엔테이션 각도를 추출하는 함수가 arctangent2 함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즉 실제로 각도가 연속적이지만 그 각도를 마이너스 180에 플러스 180까지로 끊어서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 아래 보시면 그 그림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각 각도의 값은 정해입니다. 그래서 틀린 값이 아닌데요. 이 값을 그대로 모션으로 구현하게 되면 좀 비정상적인 거동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포인트 각도는 정상이지만은 그 중간에 보관하는 값을 사용할 때 이 값이 정의가 아닌 그 자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해 놓은 롤피치오의 DT의 값보다 더 조밀하게 해석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출력된 롤피치오 각도를 연속되는 각도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 익스트랙터는 바디의 각도를 연속적인 각도로 CSV 파일로 추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바디 오리엔테이션 익스트랙터를 사용해서 롤피치오 값을 연속 함수로 만들어서 스플라인 커브로 만들어서 C모션에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고 그 롤피치오를 그대로 스플라인 데이터로 만들어서 C모션을 적용한 경우를 차이점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제일 왼쪽의 바디는 초기 속도를 가지고 회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모션도 없이 자체적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디는 연속적인 롤피치오 값을 적용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 오른쪽 것은 출력된 RPLT에 나와 있는 롤피치오를 그대로 C모션으로 입력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연속적 각도로 만들어준 해석 결과가 훨씬 더 잘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도구는 볼 스크류 접촉 모델 생성 도구입니다. 리코다인에서 볼 스크류 모델링을 수행할 때 Arc Revolution to Sphere Contact과 그 다음에 Geo Surface Contact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볼의 개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볼의 선택 그리고 서페이스 선택 이걸 굉장히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 됩니다. 실수할 확률도 굉장히 높죠. 이러한 작업을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필요한 작업은 너트와 샤프트 바디의 이름 그리고 아크 레볼루션 지오메트리의 이름 그 다음에 제너럴 서페이스의 이름 이런 것들을 입력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모든 컨택들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래 보시는 파라메트릭 밸류 값을 이제 컨택 파라미터로 자동으로 등록을 시켜주기 때문에 전체 컨택 파라미터를 핸들링하기에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밑에 리스트업된 저 파라메트릭 밸류가 없으면은 그 생성시켜서 등록시킨 후 컨택의 파라미터로 입력을 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볼스크립트 컨택 크리에이터를 직접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UI가 나타나면은 지금 빈 텍스트 박스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 이름들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notbody에 있는 arcrevolution geometry의 이름과 그 다음에 general surface의 이름들을 미리 준비해 둔 것이겠죠.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shaft body에 있는 arcrevolution geometry 두 개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에 UI에 있는 각 항에다가 파라미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볼 지오메트리 안에 보시면은 엘립소이드라는 지오메트리가 있고요. 그걸 이렇게 확인해 두시는 거고 전체 볼의 겹수가 68개로 확인이 됩니다. 자, 볼의 개수를 68개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샤프트 바디는 렉바라고 되어 있으니까 렉바를 입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아클라볼루션 지오메트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1번과 2번을 입력하고 오른쪽에 컨택이 생성될 때 접두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접두어 이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notbody는 not이라는 바디 이름 그대로 입력되어 있고 아클라블루션 역시 1번과 2번 입력하게 되고 컨택 프리셋 네임을 ncon택이라고 제가 입력을 할 겁니다. ncon택 1, ncon택 2로 입력을 할 수도 있고 1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액션과 베이스 바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네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파라미터는 이미 생성되어 있으므로 굳이 생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OK 제너레이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컨택, 제너럴 컨택 및 아클레버레이션 투 볼 컨택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컨택 생성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내용에 보시면 저렇게 파라메트릭 라이즈, 파라미터 밸류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기능은 Aggregate Mass Collector입니다. 이 기능은 주로 자동차 차량 모델링에 필요한 기능인데요. 차량과 같이 큰 작동 시스템은 아주 작은 움직이는 바디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은 부품의 경우 뭐 로암이라든지 업라이트라든지 너클이라든지 이런 바디들의 질량은 차체에 비해서 차지하는 질량 및 관성 모멘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확하게 넣을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컨셉 설계 단계에서 차체와 각 부품에 대한 질량을 입력할 때 각 작은 부품에 대한 질량은 대략 어떤 수수깡 모델의 형태로 대략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질량은 가급적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체 값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추정할 때 우리가 컨셉 디자인에 해당하는 어떤 목표 질량이 있을 것이고 그 질량에 대해 상대적으로 차체가 가져야 되는 질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메이스 컬렉터 기능이 작동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실행을 하면 저렇게 이 모델에 있는 모든 바디의 질량들이 다 업데이트가 되고요. 물론 서브 시스템에 있는 질량들로 다 찾아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차체를 나중에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량을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타겟으로 한 값들을 이제 입력이 된 상태에서 캘큘레이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샤시가 가져야 될 질량과 질량 중심,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까지 다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콜렉터 바디를 픽해서 차체를 선택한 다음에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은 그 바디의 질량 값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자, 원하는 이제 차체까지 체크를 하고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타겟과 동일한 값의 토탈 질량과 관성멘트 값이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0번째 기능인 Naming Rule Applier입니다. 매우 간단한 기능이지만 생각보다 많이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커다인에서 조인트나 폴스 그리고 컨택 등을 모델링 하면은 이 단순하게 엔티티 이름과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이런 단순한 네이밍 룰은 사용자한테 별로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즉, 직관적으로 모델링 수행할 때 연결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석 결과를 볼 때 어떤 그래프를 봐야 되는지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결 관계를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도구입니다. 창이 나타나면은 이 조인트 폴스, 더 컨택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고 어플라이 버튼을 누릅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왼쪽에 보시는 리커다인이 직접 만들어주는 네이밍 룰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룰로 바뀌게 되는데요. 즉 접두어 3개의 철자를 가진 엔티티명을 쓰고 바디와 바디의 이름을 쓰는 형태로 이름이 변경이 되는 거죠. 즉 그리고 두 바디 사이에 여러 개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n이라는 번호를 점미어를 붙여서 넘버링을 하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 관계, 그 연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바디와 어떤 바디가 이 조인트로 연결되는지 확인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해석 결과도 확인하기 쉽죠.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1번째 기능은 UMV 파일 익스트랙터입니다. UMV 파일은 펜펫에서 사용하는 FE 해석 결과 파일입니다. 리커다인은 해석 후에 이 파일을 익스트랙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파일은 ASCII 포맷의 데이터로서 굉장히 파일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의 FE 바디에 대해서 이 UMV 파일을 출력을 할 때 그 소요 시간이 굉장히 길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바디가 여러 개가 있고 UMV 파일을 모두 출력해야 한다면은 해석 출력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다시 출력을 하고 하는 작업을 되풀이해야 되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FE 바디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FE 바디의 엘리먼트 셋을 선택을 하고 익스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순서대로 저 UMV 파일을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네, 12번째 기능은 Flexible Body의 Connectivity Changer입니다. 이 기능은 FE Body의 커넥션 파라미터와 FDR의 커넥터 설정을 일괄적으로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Rigid to Node의 경우 Rigid Body와 FDR의 마스터 노드 사이의 연결 관계에서 폴스 연결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구속 상태인 컨스트레인트 연결을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연결은 보다 정확한 구속 조건을 계산하긴 하지만은 연결 상태가 많아지면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서 해석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 커넥티비티의 종류를 조금 바꿔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스 커넥션은 반대로 다소 변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약간 낮아지지만 계산량이 적어서 해석 속도에 좀 유리하긴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바디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두 기능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능은 Rflex 모드 셀렉터입니다. Rflex 바디의 모드 선택에 아마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를 좀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모달 스트레인 에너지라는 것은 모드의 변형과 모드 강성을 이용해서 계산되는 변형 에너지입니다. 이 값을 계산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값들의 Q를 선택해서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노드를 이용한 해석 결과가 반드시 존재해야 될 거고요. 그 해석 결과로부터 스트레인 에너지를 계산하고 모드의 액티브, 디액티브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Rflex 모드 셀렉터를 실행하시면은
모델에 있는 모든 rflex body가 리스트업 됐고요. 그리고 변경을 원하는 rflex body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모드 셀렉션 설정에서 last simulation 또는 rflex 파일을 선택하고 modal straight 에너지 값, threshold 값이죠. 이 이하는 디액티브 하겠다 하는 값을 입력한 후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시면 각 바디의 모드 선택 상태를 자동으로 수정해 줍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석 결과가 존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댐핑의 설정이라든지 매스 인베리언트 설정도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항공기 랜딩기의 모델이고 이미 한번 해석을 수행한 상태고요. 애니메이션 결과를 보면은 응력 집중 부위가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각 바디의 모드가 어떻게 선택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모드 리지드 바디 모드를 제외한 모든 모드가 셀렉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rflex 모드 셀렉터를 실행을 시키고 이게 나타난 UI이고요. 지금 모든 FE 바디, rflex 바디가 리스트업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매스 인베리언트를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스트 심에서 맥스 프리퀀시하고 모델 에너지 스레스홀드 값을 변경한 후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RPAT 결과로부터 모델 에너지를 계산해서 그 모드를 액티브 그리고 또는 디액티브를 스스로 자동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특정 주파수 이상의 모드를 제거하는 부분과 모달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드를 제거하는 기능들이 다 작동을 해서 모드가 선택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다 해석이 이제 준비가 되었으면은 해석을 수행을 합니다. rflex 바디이기 때문에 금방 해석이 수행이 되죠. 네, 완료가 되었네요. 이제 해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컨트롤 키고요. 애니메이션을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해석에서 응력이 나왔던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거의 99% 이상 동일하게 결과가 나옵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커다인 유틸리티에 있는 다이렉트 함수 10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기능들은 다이렉트 펑션들이고요. 해당하는 메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바로 실행이 되는 기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기능은 Close All Page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수행 중에 열려있는 모든 페이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를 삭제해 주는 게 기능입니다. 아래 보시면은 그림에서 열려있는 페이지가 기능을 수행한 후 모두 닫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능은 Close Other Plot Document인데요. 이것은 열려있는 모든 플롯 다큐멘트를 닫습니다. 단 내가 특정 플롯 다큐멘트를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면 그 페이지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닫게 됩니다. 물론 모델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능은 Delete Copy String인데요. 보통 리커다인에서 엔티티를 Ctrl C 또는 Ctrl V 단축키를 이용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때 자동으로 접두어에 C1 또는 C1 언더바 같은 스트링이 붙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붙는 스트링을 자동으로 제거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주 복잡한 모델에서는 별로 유용하진 않고요. 아주 간단한 모델을 여기서 이 다른 모델 다큐멘트로 이렇게 카피를 해서 쓸 때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Delete Message Body인데요. 질량이 0인 바디를 자동으로 제거해 주는 기능입니다.
별거 아니지만은 이 모델링을 수행하다 보면은 CAD 데이터만 지워지고 바디가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질량이 0으로 남아 있는 그 의미 없는 바디들을 자동으로 제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Export Mass Inertia Information입니다. 이것은 모델에 있는 모든 바디의 질량 또는 관성 정보를 CSV 파일로 출력을 해줍니다. 당연히 이제 출력 경로는 RDOIN이 있는 폴더에 해당되고요. 파일명은 mass_inertia.csv입니다. 예. 네, 여섯 번째 기능은 PPC, PVC 네임 체인저입니다. PPC와 PVC는 서브 시스템과 어셈블리 시스템 간의 PP 또는 PV의 값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인데요. 이 PPC와 PVC도 리커다인이 자동으로 네이밍을 할 때 뒤에 넘버를 계속 추가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이름이 어떤 PP나 PV가 사용되는지 알고 있다면은 그 이름을 이용해서 네이밍을 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PPC와 PVC를 그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참조 PV 또는 PP의 이름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기능은 Request FFT인데요. 이 기능은 원하는 해석 결과를 바로 FFTI어 플롯창에 나타내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그 수동으로 FFT를 하고 다시 그래프를 그릴 때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줄 수 있도록 만든 것이고요. 사용 방법은 그 스트링 엔티티를 하나 생성한다. 그 스트링 엔티티의 이름은 REQ2FT, REQ2FT라는 이름의 스트링을 만들고 그 안에 그 리커드한 RPLT의 해석 결과들을 드래그 드롭 하시면 이렇게 해석 결과 이름이 등록이 되고요. 이 엔터하고 또 등록하고 엔터하고 등록하고 하시면 여러 개의 해석 데이터를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스트링을 저장을 하고 나온 다음에 해석을 수행한 후에 이 request FFT를 실행을 하시면은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플롯 창에 이렇게 FFT 결과를 등록되어 있는 해석 결과들을 쭉 계속 반복해서 FT를 수행하고 그래프를 그려주게 되겠습니다. 네, 여덟 번째 기능은 Reset Geometry Origin입니다. 지오메트리의 오리진 값이 이렇게 move 툴을 이용해서 옮기거나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의 오리진 값을 직접 입력을 하면은 위치를 변경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변경시켜 놓은 상태를 다시 원점으로 지정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보통 CAD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라이즈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데요. 이 도구가 바로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해줍니다. 사용 시 지오메트리를 모두 리셋하고 싶은 바디를 선택하면은 그 해당 바디의 지오메트리 값이 0,0,0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은 박스의 오리진이 이렇게 수치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 기능을 실행하고 나서 박스의 오리진이 0,0,0으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는 트랙 링크의 그 링크 바디가 최초 t = 0일 때 초기 속도를 갖도록 입력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물론 10번에 보시면 update track initial velocity라는 기능에 그 트랙 어셈블리에 링크의 초기 속도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지금 9번에 있는 기능은 직접 좌표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글로벌에서 차량이 주행한 속도와 그 다음에 트랙이 회전해야 되는 속도를 계산해서 이렇게 별도로 입력해 주는 기능이고요. 굳이 9번을 안 쓰고 10번을 쓰셔도 되는데요. 9번이 좀 저희 이제 Setup Track Initial Velocity라는 함수의 기능은 좀 더 사용자 입맛에 맞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코드를 공개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용법은 init vel _import라는 스트링 엔티티를 역시 만들어 두고 그 안에 세 가지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함수 기능을 작동을 시키게 되면 링크 지오메트리의 링크 바디의 이니셜 벨로시티를 다 업로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 10번은 그거하고 유사하게 트랙 어셈블리의 이니셜 벨로시티를 계산해 주는 기능인데, 이 트랙 어셈블리에는 초기 속도를 입력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PV, 파라미터릭 밸류로 정의를 해 줄 수 있는데, 이 정의를 해 두더라도 해석을 수행할 때 이 값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UI를 열고 OK 또는 Apply를 눌러야만 이 값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밑에 보시다시피 프로세스넷에 프리 시뮬레이션 펑션으로 등록해서 두시면은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이 기능이 작동을 하면서 이니셜 벨로시티가 혹시 PV 값이 바뀌더라도 업데이트를 해서 차량이 안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지금까지 리커다인 유틸리티에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리커다인 유틸리티는 저희 펑션베이 기술 지원 그룹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능들을 좀 더 보강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것이고요. 사실 피넷이 굉장히 강력한 커스터마이징 도구인데 이제 활용법에 있어서 많이 이제 보급되지는 않았어요. 사용자분들이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커스터마이징 도구임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리커다인 유틸리티는 하나의 DLL을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젝트 폴더 또는 DLL을 한 번만 로딩을 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직접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펑션웨이 기술 지원팀에서는 이 리커다인 유틸리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기능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즉 계속 기능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리커다인 버전, 그러니까 계속 리커다인이 업데이트가 될 텐데 그 업데이트되는 버전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코드를 업데이트해 드릴 것입니다. 이 코드들은 공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분들께서는 직접 수정을 해서 업데이트에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요청을 주시면은 기술 사이트를 통해서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 후에 직접 개발해서 다음 버전에서 업데이트를 해드릴 수도 있고요. 보시는 웹사이트는 저희 기술 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요 프로세스넷 가젯인 리커다인 유틸리티의 소개 사이트를 의미합니다.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아래 보시는 이 주소로 입력을 해서 들어오시면은 프로세스넷 코드 및 DLL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리커다인 유틸리티에 대한 기능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좀 더 멋진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